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PJK 장소입니다. 오늘도 EDI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I 시스템 운전에서 우리가 압력과 농축수의 전도도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 EDI 시스템 운전할 때 희석셀, 우리가 딜루트 셀이라고 하는데, 딜루트 스페이서, 딜루트 컴파트먼트, 이 차이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희석셀이라고도 합니다. 희석셀의 압력이 농축셀, 우리가 농축셀은 컨센트레이션 디파트먼트, 컨센트레이션 스페이스, 이렇게 하는데, 농축셀보다가 압력이 보통 한 0.5바 정도 높게 운전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유는 농축 쪽에 있는 이온 성분들이 이제 희석실에 있는 것들을 이온들이 이상해서 농축색이 아무래도 높아지잖아요. 높아지게 되는데 그쪽은 농도가 높고 희석셀은 농도가 낮은데 그 압력이 그러고 이제 이온 교환 막이 약간 압력을 가게 되면 약간 물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아주 좀 통과될 수 있는 약간 그런 퍼미어빌리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압력이 농축수의 압력이 높게 되면은 희석실 쪽으로다가 물이 이렇게 약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게 되면은 희석실 쪽에서 그런 물들이 희석되게 되면 수질이 나빠지죠. 그래서 보통은 희석실 쪽의 압을 좀 높여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보통 0.5 이상, 0.5바 이상 이렇게 운전을 높여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셀의 압력 손실은 보통 1에서 3바 정도, 유량이나 온도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유량이 많게 되면 압력 손실이 이제 크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압력 손실이 델타 이제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피드워터의 압력은 보통 한 3에서 4바. 이제 모듈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 한국 정수, 지금 이제 금화 정수에서 만드는 그 베셀 자체의 하우징 자체가 스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40바까지도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한 10바 정도의 운전이니까 한 3바 정도 운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농축수 쪽의 컨덕티비티가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한 30 정도 마이크로지멘스 피드 컨덕티 이퀴벌런트가 한 2, 30 되는 경우에 전도도가 한 100 마이크로지멘스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50에서 100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컨덕티비티, 컨센트레이션 쪽의 컨덕티비티가 이렇게 좀 아주 낮지 않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되고, 피드워터의 수질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폐수질에 따라 가지고 리커버리가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피드 컨덕티비티가 이제 높은데 이온이 많이 트랜스퍼 되게 되면 컨센트의 농도가 당연히 높게 되겠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EDI 운전할 때 정전류 운전하느냐, 정전압 운전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모듈은 온도, 그 다음에 유량의 변화에 따라서 전압이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전류로 작동하도록 되는 보통 정전류 운전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런데 정전압 운전과 정전류 운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메 법칙을 잘 아시니까 컨덕티비티가 그러니까 이제 피드 쪽에 들어오는 물의 컨덕티비티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그것은 이제 컨덕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물이라든가 농축 쪽에 있는 토탈 컨덕티비티를 말하는데, 어쨌든 들어온 물의 컨덕티비티가 높게 되면은 이제 이온이 많은 거죠. 많게 되게 되면 저항치는 떨어지고, 왜냐면 그 이온이 많으니까 저항이 낮아지는 거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암페어는 이거를 여기서 지금 V는 IR이니까 볼테이지를 이게 정전압이라고 보시면 된다. 압력 볼테이지를 일정하게 뒀어요. 일정하게 우리가 300V 이렇게 딱 뒀어요. 뒀는데 그 들어오는 물의 어떤 그 컨덕이 변해 가지고서는 컨덕티가 100이 들어왔다, 30이 들어왔다, 다시 따라왔더니 컨덕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그 모듈의 저항이 어쨌든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온이 높아지니까 저항이 낮아지게 되면은, 저항이 낮았으니까 볼테이지가 높은 상태에서 그 암페어는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게 되고, 저항치가 낮아지게 이제 컨덕이 낮으면은 저항은 높아지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암페어가니까 이거는 암페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전압은. 정전류 운전 같은 경우는 암페어를 그대로 두고 하니까 여기서는 볼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 지금 EDI는 이온들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온이 이동하는 거는 전류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드라이빙 홀스, 이온들을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것은 볼테이지하고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온들이 이동하는 양에 따른 것이 보통 전류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서 보통은 정전류 운전하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예상 운전 전류 값이 도달할 때까지 이제 전압을 서서히 이제 승합시다. 보통 한 2에서 한 3A 배 정도 범위에서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승합을 시키고 나서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보통 이게 전류를 올리기 위해서는 천천히 이렇게 볼테이지를 천천히 올려고 어쨌든 전류 값을 천천히 올리면 볼테이지 천천히 올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천천히 이제 승합을 너무 급하게 오르게 되면은 모듈 자체에 어쨌든 충격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당히 전압이라든가 전류를 조절하는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RO 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리수의 컨덕티비티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류 운전하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 휘드 컨덕티비티나 그다음에 이제 운전 들어오는 이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도라든가 유량이 막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심하다. 그런 같은 경우에는 볼테이지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암페어가 이제 이온이 짙게 들어오게 되면 암페어가 낮아지고 이온이 많이 들어오면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거의 이제 들어오는 이온들이 거의 뭐 유사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정전류 운전을 하는 경우인데 보통 RO 설비들은 거의 유사하고 이제 아주 거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전류 운전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운전할 때 아주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전국수, 농축수 최소 유량. 이 최소량을 통과하게 최소량이 만약에 이렇게 없이 운전한다 그러면은 너무 과전류가 흐르거나 아니면 이제 번이 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 유량을 확인하셔야 되고 전류가 누설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전류 EDI에 전기를 인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누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게 전류에 의해서 사람이 손상을 받을 수 있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RO EDI 메커니즘은 아까도 이제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위쪽에 이제 트랜스퍼 존이 있고 중간 부분과 밑에 폴리싱 존이 있습니다. 폴리싱 존에서 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이제 워터 스프링에서 위크 이온들이 제거들이 요 폴리싱 존 요 상부 쪽 요 부분들에 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상부 쪽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이 잘 제거가 돼야만이 아래쪽 부분의 건전성을 위해서 H나 OH 브레스에서 이온 유한수가 잘 재생이 되고 아주 좋은 수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들을 제가 계속 반복을 드리는데 이 부분들이 EDI에서 다른 시스템과 차이가 있는 EDI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강전화 이온 부분들은 우리가 이온을 트랜스퍼하는 쪽이고 약전화 이온 이성분은 워터 스프리팅이 일어나면서 약전화들이 이 약전화 이온들이 이송되고 레진 요 재생 부분들 폴리싱 존 부분들이 재생해서 요 레진 재생 부분들이 폴리싱 존이 많아야만이 절대 잘 좋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CO2의 영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CO2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냐면은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 지금 CO2 부분들은 앞쪽에서 제거를 가능하면 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여기 됐는데 그래프에 보게 되면은 앞에 CO2가 이거는 지금 ASTM D4519에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순수 25도씨에서 CO2가
1ppm CO2가 몇 ppm의 농도에 따라 가지고 컨덕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ppm이 한 5ppm에 놓게 되면은 컨덕이 얼마나 되냐면 거의 뭐 한 3에 가깝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1ppm은 녹 0.5ppm은 녹더라도 거의 1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CO2가 확산돼 가지고 조금만 녹더라도 처리 수질 자체의 이 컨덕이 상당 부분 높아지기 때문에 수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DI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온 리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처리수 쪽의 이온들이 수질이 안 좋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온들이 리크화된다는 것은 처리 수질이 나쁘다는 얘기인데, 이 이온 리크를 줄여서 처리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투패스RO 를 보통 하고 탈기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리카라든가 보론 같은 경우를 대부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온도 많이 제거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투패스RO를 쓰게 되면은 거의 실리카나 보론 같은 경우도 많이 제거하는데, 이제 보론이 R에서 제거가 잘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리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게 되게 되면은 처리 수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럴 때 보통은 이제 RO 전단에서 이제 RO의 어쨌든 이렇게 플럭스라든가 이걸 유지해주기 위해서 열주환 수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EDI 같은 경우가 별도로 하는 경우, 이제 뭐 온도가 너무 낮은 부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그 처리 수질을 좋게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제 퀄리티하고 온도 부분에 대해서 그 문헌에 나온 걸 잠깐 보게 되면은, 온도가 35°C까지는 처리 수질이 약간 이렇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이온 누출이 증가를 하게 돼서 처리 수질이 오히려 나빠진다. 그래서 이는 내부 이온균 수지에 대한 이온들의 흡착작용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35°C 이상이 되게 되면 이온 교환 수지에서 이온들의 흡착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그 이온 교환 수지가 가지고 있던 이온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수질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온도가 15°C 이하로 감소를 하게 되면은 처리 수질이 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온도가 이하로 감소가 되게 되면은 그 막을 통한 확산 저항이 더 커지게 돼서 수질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는 물이 효과적으로 스플리팅 하는 것이 이제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들이 빨리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저 높은 전류를 높은 전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필요하게 돼서 보통 이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저항치가 늘어나면서 뭐 이제 전압을 좀 높여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CC 운전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보석이 전압이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DI 농축수 순환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EDI 농축수를 그냥 생각 없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농축수를 하게 되면은 수질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EDI 농축수 후단에 그러니까 RO 시스템 후단에 탈기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 EDI 농축수를 RO 전단으로 순환하게 되면은 EDI 유수 CO2 농도가 한 3배 정도까지 증가를, 3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질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EDI RO 전단으로 보내는데, 아주 RO 전단 아주 멀리 뭐 이런 집수소라던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탈기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아니면 뭐 탈기 장치가 있는 쪽으로 보내서 재이용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EF 처리수 탱크에서 1차 RO가 75%고, 세컨 RO는 투패스 RO입니다. 세컨 RO가 90%, EDI가 95% 개수를 가질 때, 들어오는 피드워로의 CO2의 양이 5ppm 정도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RO는 어차피 CO2를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바이패스 시켜버리죠. 5ppm 그대로입니다.
세컨 하우스도 똑같이 OPPM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EDI 쪽에서는 이게 대부분 제거를 해서 하게 되니까 요 지금 OPPM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제거가 되는데, 그러면 OPPM이 이게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95%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 농축수의 CO2가 얼마냐, 한 98ppm 정도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스바란트다 계산을 쭉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지금 5ppm이 들어온 것이 EDI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한 17ppm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탱크로 가면서 거기서 이게 좀 이제 그 탈기도 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은 한 30, 15 정도, 이렇게 한 3배 정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EDI 농축들을 제용하는 경우에는 RO 전단으로 순환시켜서 제용하는 경우 CO2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도가 3배 증가를 한다, 3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면 수질이 안 나오고, 그래서 RO 전단의 CO2를 탈기나 NaOC를 인젝션을 해서 CO2 농도가 3배 증가하는 것은, NaOC를 인젝션하기 때문에 CO2가 바이카보네이트로 되면서 RO에서 제거를 해주게 되죠. 아니면 이제 뭐 탈기막을 쓰거나 이렇게 했던 CO2를 제거해줘야만이 EDI에서 EDI에 들어오는 농도를, 그러니까 로드를 줄여줘야만이 좋은 수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2 곡선을 보시게 되면은 pH 6.8 경우에 여기 이제 CO2하고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가 거의 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그 CO2, 그러니까 pH 속에 들어오는 물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CO2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RO에서는 CO2를 기체는 그냥 제거를 못하고 바이패싱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하시고, CO2 목표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EDI인가, 오늘도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EDI 시스템에 대해서 관련 업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